유료로 하고 싶다 영상을 자기 구현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클릭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했는지. 근데 딱 들어가니까 월에 4.99달러 내야 볼 수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구독을 하지 않았지만 그걸 볼 때 구독을 하고 싶다 생각했어요. 전 구독을 그것 때문에 했다 이런 기대. CNN 하는 것들을 지금 제가 요 뒤에 두 명을 왜 세우냐면 조선중앙동아가 번들 만들면 묶음석 만들면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엄중한 뉴스를 보려고 맨날 들어오는 사이트인데 여기 와가지고 지니스를 하고 듣고 있으면 이게 맞는 이야기. 아까 전에 USA 투데이 사례는 말씀하셨는데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아니면은 전통 미디어 이거 구분 없이 조금 주목해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해외 흐름이 좀 있으신가요? 이게 크게 보면 세 가지죠. 플랫폼 그리고 이제 그 내셔널 전국 미디어, 지역 미디어, 전문 미디어 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다 이제 말씀하신 그런 혁신 사례들이 나오고 있죠. 플랫폼들은 지금 기존의 어떤 영상을 위주로 했던 유튜브라든지 미디어에서 지금은 사실 다른 이제 오디오에서 확보하시는 걸 바뀌잖아요. 뉴스레터도 있고 특히 오디오랑 뉴스는 상당히 옛날 라디오 시대부터 상당히 많이 좀 접점이 좀 있고요. 오디오에서 또 많이 듣는 게 전문 매체들의 오디오 집중도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 매체들도 오디오에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들은 오디오가 꽤 잘 되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최근에 아마 사건 실화류의 그러니까 옛날 범죄들을 다시 재해석해주고 그런 콘텐츠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거는 미국에서는 그걸 전문으로 하는 이제 탐사 전문 오디오 매체들이 꽤 많아요. 대부분 유료예요. 플랫폼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고 전국 매체들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뉴스데이가 한 달에 한 5천, 6천 원 이 정도로 이제 유료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고. 네, 그리고 USA 투데이가 그 가넷이라는 미국의 아주 큰 이제 미디어 그룹 안에 속해 있는 대표 매체거든요. 근데 가넷이 거의 지금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몇천 개 이상의 뉴스 신문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대표 신문인데 이제 여기 또 지역 뉴스들도 있단 말이죠. 이제 근데 그 지역 뉴스들하고 또 이렇게 수익 배분 문제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유료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저 뉴스레터를 또 사례를 또 유심히 보는 이유가 한국과 너무 비슷해요. 기자 다 무료로 거의 전국 매체 중에 유일하게 무료로 제공했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뉴스데이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지역 뉴스들의 홍보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했어요. 가넷이라는 매체가 지역 매체들을 엄청 갖고 있거든요. 지역 매체들에서 이야기되는 뉴스들을 USA 투데이에 보내서 홍보 플랫폼을 많이 활용했어요. 그리고 호텔이라든지 관공서에서 USA 투데이를 많이 구독해줬어요. 호텔에서. 해외에서 여행을 가다 출장 가시다 보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뭐 이렇게 신문으로 그냥 신청을 하면 US 투데이는 꼭 이제 들어온다. 근데 이게 US 투데이가 유료화하는 건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왜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직장을 안 가지 않습니까? 호텔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구독이 엄청 줄었어요. 그러네. 공공 플레이스에서. 한국 매체가 비슷하게 보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한국 매체들 아마 공공 플레이스에서 구독이 줄 거예요. USDA는 그래서 뭐 본인들도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널리즘 사이드는 아마 무료로 많이 이제 제공하지만 유료 뉴스들을 이제 하는데 유료라면 그 유료 구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구독이 쉽지는 않은데 유료로 하고 싶다는 게 딱 한 번 들었는데 최근에 USDA가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기사를 썼어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에 이제 뭐 총정리판으로 기사 썼는데 그 중에서 뭐 영상을 자기 구현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근데 그러니까 딱 들어가니까 월에 4.99달러 내야 이거 볼 수가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구독을 하지 않았지만 그걸 볼 때 구독을 하고 싶다 생각했어요. 전 구독을 그것 때문에 했다 이런 기대. 뉴스 생산하시는 분이 너무 뉴스에 대해서 깐깐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흔하죠. 왜냐하면 한 달에 쓰는 비용이 한정돼 컨텐츠에 있으니까 들어가는. USA 투데이의 유료화의 이제 원칙을 봤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저널리즘 사이드는 어느 정도 무료로 많이 풀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좀 더 뎁스 있는 뉴스 그리고 경제 뉴스, 법률 뉴스를 엄청나게 강화를 했어요. 경제 법률. 그러니까 그래픽 제공 그리고 이제 그 특히 기업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종합 분석. 결국에는 경제지들이 하는 것들을 이제 좀 가지고 오는 모델이 되는 콘텐츠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분석들. 그래서 이런 추가 분석을 하면서 아예 그냥 그 프리미엄
프리미어 뉴스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프리미엄은 음. 한국에서 많이 쓰고 프리미어 뉴스를만 이제 구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세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고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CNN이 최근에 이제 유료화를 시도를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뭐 CNN도 마찬가지 고민이죠. 우리나라는 또 이제 그런 고민들이 이제 지금 닥치고 있지만 유료 방송 가구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CNN이 무료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던 이유가 크게 보면 수익이 크게 두 가지인데 광고 매출도 꽤 있죠. 그다음에 사실 광고 매출보다 더 컸던 거는 플랫폼들 이제 케이블이나 위성 뭐 이런 데서 받는 그 캐리지 피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수신료가 꽤 많이 했었어요.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매년 미국은 뭐 한 3, 400만 명씩 유료 방송이 줄어드니까 자기들도 줄어들잖아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계속 이제 OTT가 늘어나다 보니까 OTT 쪽에다 고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에 보도했는데 뭐 CNN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도 핵심은 이거예요. CNN에 다 말했어요. 기존에 케이블 TV에서 볼 수 있는 뉴스는 여기 서비스 안 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민을 그러면 만약에 시청자들을 많이 끌어들이려면 우리가 이제 볼륨에 대한 환상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끌어들이려면 당연히 실시간 뉴스를 하고 그리고 조선, 동아, 중앙에서 지금 나오는 기자들이 생산 뉴스를 꽂으면 볼륨은 늘어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탈률이 급격하게 증가할 거예요. 구독수의 핵심은 이탈률이에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게 처음 볼륨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하지만 이탈률, 그러니까 이탈률을 낮추는 게 핵심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해야 돼요. 이탈률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료 구독을 들어왔어요. 그럼 한 달에 유료를 했어. 근데 이 실마리는 나가잖아요. 옛날처럼 우리고 막 뭐 끊는다고 그러는데 막 계속 집어넣고 이러지 못해요. 이제는 그냥 바로 그냥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탈률 줄이려면 계속 그 새로운 피드들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CNN이 이제 하는 것들을 지금 제가 요 뒤에 두 명을 왜 세웠냐면 지금 제가 콧구멍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렇죠. 찌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네. 여기 지치가 있는 이분이 돈 레몬이라고 해서 이제 유명한 이제 프라임 타임에 진행했던 이 옆에는 그 앤더스 쿠퍼 한국에서 유명하죠. 앤더스 쿠퍼예요? 쿠퍼 예, 뒷모습이고 뒷모습이어서 몰랐네. 예, 돈 레몬 대표적인 미국에서 유명한 진행자잖아요. 그렇죠. 예? CNN 중에. 그러니까 돈 레몬하고 앤더스 쿠퍼가 진행하는 오리지널 뉴스를 아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근데 그러면은 그 온라인 플랫폼에만 그렇죠. 온라인 송출되는 플랫폼만 거예요? 나오죠. 네. 그렇구나. 근데 당연히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것도 모르지만 그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기존의 뉴스들 그대로 퍼날라서는 성공 못한다. 아까 편집장님이 유료에서 성공 못한다는 것도 같은 이야기예요. 온라인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밖에 없으니까 사실 유료 가치가 없는데 그냥 단순히 봤던 거를 이렇게 옮긴다는 거는 이제 힘든 거죠. 그 두 가지를 있고 그 지역 뉴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지역 뉴스가 사실 쉽진 않지만 미국은 그래도 뭐 크니까 이제 조금 지역 뉴스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지난해부터 코로나부터 이제 지역 광고들이 많이 이제 힘들어졌고 사실 코로나보다는 페이스북 때문에 인스타그램 때문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대부분이죠. 구글보다는 왜냐하면 그 지역 기반 인플루언서들이 많잖아요. 한국은 워낙 이제 사이즈가 딱 그냥 있으니까 전국 기반에 많지만 여기는 그 지역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많단 말이에요. 인플루언서들이 이게 오디언스를 많이 끌고 가다 보니까 음식도 만들지, 인플루언서들이 뉴스도 생산하지, 인플루언서들이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스타그램의 광고가 거의 뺏겼어요. 예. 그 인플루언서들이 미디어 역할을 대신하면서 그쵸, 미디어 입지가 그쵸. 더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래서 그 지역 매체들, 그래서 지역 매체들 중에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육성하는 매체들이 있어요. 결국엔 이제 스타 기자를 만들어낸다는 건데 우리도 스타 기자 프로젝트를 많이 했잖아요. 전국 매체는 이게 또 달라요. 전국 매체는 또 이게 매체의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매체랑 기자랑 항상 갈등이 있지만 지역은 또 이제 그 매체 플랫폼 경쟁이 없는데 그 기자의 어떤 그 지역에서의 대표성 그리고 이런 것들에 또 고민이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그 지역 매체들은 그런 어떤 스타 기자, 인플루언서들을 이제 지역 인플루언서들하고 이제 결국에는 그게 이제 그 구독 모델 혹은 후원 모델로 이제 이어지는데 그렇게 육성을 하고 있죠. 이렇게 크게 보면 모든 영역에서 유료 혹은 이제 구독 혹은 후원 뭐 이런 모델들이 진행을 되고 있고
이거에 사실 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핵심은 결국은 이 독자, 오디언스 그리고 소비자들과 하루 매체가 직접 연결, 광고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연관돼. 근데 그럼 내가 이 매체를 직접 가서 볼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러니까 뉴스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다시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온 거죠. 사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사실 10가지 뉴스를 자생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10가지가 전부 다 필요한 뉴스도 아니고 그게 전부 다 퀄리티가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주 수년 전에 저희 독자 중에 한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자기가 필요한 한 가지만 그 매체에 유일하게 있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9개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한 달에 10,000원 정도는 기꺼이 지불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때는 지금처럼 구독 그 생태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한테도 그 딱 하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밀도 있게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그때는 '그래 우리 10개 다 너무 몰입하지 말고 정말 대체 불가능한 거 하나만 하자.'라고 했는데 근데 이러한 방향성이 유효할까요? 그 종합지나 아니면 전국지나 아니면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게 네. 그거죠.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를 보시면 알 거예요. 넷플릭스를 사람들이 많이 가입한 이유가 음. 한 달에 내가 내는 돈은 일정하죠. 음. 15,000원. 음. 근데 콘텐츠 계속 업데이트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네이버가 만약에 진짜 음. 플랫폼을 육성하고 싶으면 아마 월 정액을 시도를 할 거예요. 음. 그러면 10,000원을 음. 내는데 내 3개만 구독할 수 있어. 음.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음. 대신 그 CP들한테 배분한 비율은 거기 구독하는 사람들만큼 이제 나눠주겠죠. 음. 사실 아까 그 뭐 하나만 구독하겠다 10,000원,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분들도 한 달에 유료에 쓰는 돈은 10,000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사실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만약에 이게 요즘 번들이 많이 나오니까 조선중앙동화가 번들 만들면 묶음석 만들면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음. 그러니까 이게 바로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밥 먹을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그리고 전문 매체들 내가 전문 매체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네. 대로 경제지 하나, 종합지 하나, 전문지 하나 이렇게 딱 묶어 가지고 하면은 훨씬 시장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까 그렇죠. 조중도보다? 그래서 계속 지금 뭐 CNN하고 뉴욕타임즈가 구독 모델을 만든다는 얘기도 많아요. 아. 특히 그 뉴스는 다큐멘터리랑 아주 소비자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진짜 다른 영역에서 그 번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신문하고 뭐 다큐멘터리 채널, 예를 들어서 유료 채널이 음. 그러니까 예, 아까 왜 유료 뉴스를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 뉴스의 유료화처럼 거기에 그 함몰돼 가지고 콘텐츠 개발에만 아무도 안 보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내가 언론사 이름을 말을 하고 싶지만 내가 여기서는 못하지만 듣고 싶어. 진짜 유명한 네. 언론사예요. 네. 방송사인데 네. 예, 우리가 수십 년부터 존재했던 음. 방송. 음. 예. 근데 거기서 근데 뭐 계속 디지털 뉴스를 해서 뭐 무슨 뭐 G세대를 본 뉴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치면 안 나온다. 내가 야 여기 도대체 내가 누가 보는지를 알고 있냐.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음. 그 엄중한 뉴스를 보려고 맨날 들어오는 사이트인데 여기 음. 와가지고 진입을 하고 있으면 음. 여기 맞는 이야기냐. 그 방송 그러니까 채널에다가 그걸 한다고요? 그렇죠. 디지털에서 온 이제 오디언스들이 방송으로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이제 음. 방송사였어요. 디지털은 조금 활발하게 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까 뭐 번트를 말씀드렸지만 이게 유료화에 또 이제 또 하나 이제 가치가 있는 게 그 혼자서는 해결을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합종 연행을 해야 돼요. 음. 뭐 그래서 그런 이게 우리가 구독 시장을 이해하는 기본 원칙이에요. 뭐 10,000원 내면 3개를 볼 수 있어 하면 보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그러면 패키지 만들 수 있어요. 뭐 잡지 하나, 뭐 경제지 하나, 대부분 아마 뭐 방송은 저는 왜 방송사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죠. 방송사가 없으니까. 음. 그러니까 뭐 어디 하나 이렇게 하면 자기들 원하는 예를 들어서 경제 전문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 교육 관련 그 교육 전문지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구성하는 그러니까 신선하고 좀 이야기했지만 이게 좀 약간 어이가 없는 게 케이블 채널 늘 그래 왔어요. 케이블들은. 그러니까 한국은 이렇게 월 정액이 익숙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그걸 이제 알라카르테라고 부르는데, 알라카르테라고 해서 내가 이제 이게 패키지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패키지가 이제는 막 여기 같은 필드에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뉴욕타임즈가 그 애슬레틱이라고 하는 그 스포츠 전문 이제 네. 미디어가 있어요. 되게 비싸요, 애슬레틱은. 음. 저는 이제 더 PR도 애슬레틱처럼 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네. 스포츠 중에 그러니까 진짜 그 고퀄리티의 분석을 원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애슬레틱을, 그래서 애슬레틱은 기자들이나 평론가들한테 되고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데프트 있는 스포츠 분석 기사를 쓰거든요. 음. 뭐 어쨌든 애슬레틱을 인수를 하려고 해요. 음. 뉴욕타임즈가. 왜 그러겠습니까? 애슬레틱도 진짜 전문 구독 미디어. 그러니까 인수해서 오디언스를 늘리겠다는 목표가 아니에요. 구독자. 예를 들어서 애슬레틱 구독자가 뭐 제가 좀 정확히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잘못한 걸 말할까 봐 수백만 명은 돼요. 또 뉴욕타임즈보다 애슬레틱은 구독에 대해서 이탈률이 훨씬 낮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 좋아해서 구독했으니까. 근데 충성독자가 훨씬 더 그렇죠. 높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랑 뉴욕타임즈를 합치면 새로운 시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뉴욕타임즈도 계속 그 전국 미디어, 예를 들어서 USA 투데이가 하고 결국 이 필드의 경쟁자는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뭐 이런 애들이잖아요. 이런 애들이랑 완전 차별화된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의 구독 모델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이제 유료 뉴스, 이제 뉴스 유료화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사실 지금 우리는 막 얘기하지만 네이버에 대해서 그 기존 이제 미디어 매체들이 계속 뭐 기사를 쓰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뭐 네이버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네이버한테 이제 했던 비난의 화살들을 조금 더 비난하려면 다른 쪽으로도 많이 비난하고 내부적으로도 많이 좀 새로운 콘텐츠 만드는 계기가 자극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희가 뭐 네이버 편들 이유는 전혀 없지만 네이버 그렇죠, 그렇죠. 입장에서도 되게 예, 깝깝할 것 같은 게 물론 예, 네이버의 플랫폼의 성장을 뉴스가 견인한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뉴스가 예, 없었으면 예, 네이버가 그 정도로 유입 폭력도 없었을 건데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마르고 닳도록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이버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언론에서 이제 때리면 맞고 그리고 자기네들도 어떤 플랫폼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저널리즘이나 뉴스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하려고 하는 스탠스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시장 경제 논리랑 반하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진짜로 다 나가라 이렇게 하고 싶은 얘네들은 이제 소수만 뉴스 컨텐츠 사업자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워킹 가능한 플랫폼으로 안정화되었으니까 예,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한국적인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제일 예, 답답한 게 뉴스에서 소비자 뉴스를 시청하고 구독하는 핵심 예.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이런 상황 자체가 저는 더 어렵게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결여되어 있다는 게 어떤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건가요? 이해도도 아니면은 부족하고 예전에 저널리즘의 그런 어, 사고에 매몰돼 가지고 우리가 이게 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아젠다를 밀고 가면은 어, 아직까지도 따라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에 그렇죠. 불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뉴스만을 생산하는 건 저널리즘이 아니라 하더라도 너무 이제 시장에 대한 이해도나 소비자에 대한 그 배려, 이해 그리고 그들의 니즈에 부합하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두뇌가 좀 아직까지는 좀 그런 쪽으로는 발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이게 너무 공급자 마인드의 뉴스 생산 음. 구조가 오랫동안 생각됐었고 플랫폼이 이제 강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학교에서도 수용자라고 계속 불렀잖아요. 뉴스 수용자라고 사실 그거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은 사실 오디언스가 보다 적극적이니까 아까 뭐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내가 이제 직접 구독을 하게 되고 내가 선택을 하는 선택권이 사실 지금은 많이 시장에 많이 가 있는 상태잖아요. 뭐 단지 이게 뭐 이렇게 여론 휘둘린다 혹은 예, 뭐 상업적인 논리다 이렇게 해서 치부하기에는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보이죠. 아까 제가 왜 네이버를 뭐 옹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상대하는 플랫폼들은 네이버보다 훨씬 더 크고 그리고 더 정교한 매체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넷플릭스 뉴스를 안 하지만 만약에 넷플릭스 뉴스를 한다고 봐요.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가입자가 2억 명이 넘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객 정보는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 네이버 프리미엄 서비스에 이제 CP들 몇 개 불만이 아직까지 네이버가 정확하게 고객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달 됐는데 누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냥 볼륨은 이제 공개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연령 뭐 아니면 어떤 뉴스를 보는지 이런 데 대해서는 CP들한테 공개를 안 한대요, 아직은. 그럼 나중에 뭐 유료화되면 공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거는 백전백패예요. 네. 어떤 사람들이 내 콘텐츠를 봤는지 그리고 성별이 어떤지 나이가 어떤지 그리고 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상대로 내가 조사를 해볼 거 아닙니까? 이 시기에 좋아하던 기사가 뭡니까? 단순 유입력은 달라요. 왜냐하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다른 게 내가 제목 때문에 클릭했을 수도 있으니까 콘텐츠 생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그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료. 근데 지금은 근데 그걸 모든 갈등이에요. 그 저기 지금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 마찬가지고 고객 DB를 이제 당연히 공유를 안 해. 그게 핵심이니까. 그리고 유료화의 전제는 이제 그 고객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그리고 이 고객 중에 아마 뭐 조선일보가 뭐 유료화를 이제 시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유료 독자들을 이제 모집할 텐데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였고 자기 그 로그인 구독자들 중심으로 아마 유료화를 처음 시도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우리가 알고 계신다는 매체를 또 10%가 안 돼요, 유료 전환.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그러면 더 정교하게 마케팅을 어떤 콘텐츠를 양산해야 되고 뉴스레터들도 거의 맞춰서 내보내야 되고 어떤 걸 무료로 풀지 또 그게 핵심인 거예요. 내가 유료화 중에 다 유료를 할 수 없으니까 몇 개를 무료로 풀잖아요. 그럼 어떤 콘텐츠를 무료로 풀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킬러 그거 보고 콘텐츠를 풀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매체마다 다르죠. 킬러만 보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보고 안 보는 사람이 있어. 딱 맛있는 거만 근데 따먹고 나가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내가 타겟 독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타겟 독자 중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뭐 교육에 관심있는 사람, 교육 콘텐츠를 는 조금 더 풀고 아니면 더 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는 고객 DB 확보가 되게 중요해요. 특히 내 콘텐츠를 보러 들어오는 일단은 조선일보나 동아나 중앙을 들어왔던 것 자체는 내 관심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와서 로그인한 사람들은 사실 그러니까 100% 유료화에서 조금 더 앞서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 네이버에 들어와서 내 걸 클릭한 사람들은 더 좀 중성화된 구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좀 그 고객 확보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아마 그 갈등이 계속 진행될 거예요. 그건 넷플릭스랑 방송사 갈등이랑 똑같아요. 저희도 이제 방송사들도 계속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드라마 이제 1등이 주 순위를 발표하는데 넷플릭스가 누가 봤는지 이런 건 넷플릭스 전혀 공개를 안 해요. 넷플릭스 제일 편한 게 뭐냐 넷플릭스 돈이 있으니까 그냥 돈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러닝 계획되는 계약을 잘 안 해줘요. 그냥 제작비는 충분히 대신 아마 그 네이버가 진짜 뉴스에서 만약 하려면 그렇게 할 거예요. 네이버든 다른 카카오든. 그러면 차라리 그냥 그러면 콘텐츠 공급하고 그냥 내가 그냥 돈을 그냥 딱 보상해주면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언론사들도 근데 거기 근데 언론사 중독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경쟁자 혹은 플랫폼은 네이버가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고객 확보 DB가 되게 중요하고 근데 네이버는 지금 그걸 아직 안 하고 있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치열하게 싸워야 아마 앞으로 더 성공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거 계속 듣다 보니까 그냥 일반 브랜드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컨텐츠 마케팅 할 때도 마찬가지고 커스터머 전이라고 해가지고 고객이 어떤 여정을 통해서 자기네들한테 들어오고 그리고 그게 뭐 이렇게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뭐 어디로 우회하지 그 전이의 그 여러 가지 경로를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딱 계속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그 하나하나의 걸 만들어라는데 그게 언론에도 똑같이 그냥 적용이 되겠네요, 이제는. 그렇죠. 저도 계속 보면서부터 느끼는 게 이게 뭐 다른 콘텐츠 비즈니스 혹은 뭐 다른 상품 비즈니스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사실 저널리즘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다르다고 느꼈지. 제가 저널리즘을 건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걸 미디어도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고객에 대한 이해도가 두 개가 안 되면 이렇게 오픈 플랫폼에서는 생존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진짜 네, 무한 네, 경쟁이네. 오늘 엄청 또 격하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조금 정보성보다는 그 저널리즘 영역에서 우리 훈계질을 좀 많이 한 것 같아. 제가 뭐 훈계할 자격은 없지만 무슨 자격이 일단은 없어요. 네, 미디어 전문가가 훈계해야죠. 일단 뭐 저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단은 국내에서 그 미디어 이제 전문으로 취재하시는 분들, 및 학자분들, 그리고 이제 뭐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제일 아쉬운 게 그 이게 좀 고립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립이요? 뭐 저널리즘, 그러니까 뭐 당시 그냥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 베이스만 보고 저널 베이스만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정부와의 그런 어떤 방송의 공정성 이런 부분들만 그 당연히 그런 언론에 속소니까 아까 뉴욕타임즈 말씀드렸지만 코어 비즈니스에 대한 고민은 늘 있어야 돼요. 아니 식당을 갔는데 매일 맞잖아요. 맛이 없으면 이거는 그렇죠. 식당에 오진 않잖아요. 근데 대신 간판을 꾸미고 그리고 우리 어떤 고객들이 이제 오고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는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존 언론사들이 그런 걸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안 했던 게 아닌데 반찬을 먹으러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고객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덜 가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러니까 나만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맞아요. 사람들이 음식을 만드는 시대가 왔잖아요. 제가 지금 짧아서 말씀을 이제 안 드렸지만 사실 뉴스가 이게 뉴스가 이제 단순히 팩트 전달이 아니라 구독 OTT가 되면서 그러니까 OTT의 뉴스가 또 서비스 핵심이거든요. OTT가 되면서 뭐 뉴스가 뭐 언론사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온갖 매체들이 다 생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이해도가 플랫폼의 이해도가 너무 부족했던 거죠. 사실 그래서 국내에서 조금 이런 데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야. 그러니까 뭐 약간 뭐 IT 전문가들의 홀대를 한다, 뭐 언론사들이 네, 뭐 맞아요, 그런 맞아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뭐 마찬가지 형태죠. 지금 뭐 지금도 기자들이 마찬가지고. 앞으로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면 아마 성공하기가 성공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가치가 있겠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저널리즘 가치 펼치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모든 게 KBS처럼 뭐 수신료를 요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도 저희 장시간 열심히 그러니까 오늘은 몇 가지 분량을 뽑아주셔가지고 이번에 그렇죠. 제가 되게 재밌는 그 나중에 어디요? 뭐요? 나중에 되게 재밌는 유료 그 이게 상품 구성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프리미엄 레벨 뭐 무슨 레벨 뭐 나오잖아요. 상품군을 말하는 이제 매체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싱가포르 스타트업이죠. 서남아시아에만 서비스하는 유료 매체인데 여기가 상품 구성을 이제 쭉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제목 보세요. 예를 들어서 dedicated member 이렇게 딱 그냥 필요한 것만 딱 지정된 내가 너만 지정하는 멤버 그리고 나한테 정말 나하고 친한 이웃 돌 더 내란 이야기지. 그리고 팀 플레이어 진짜 같이 팀 플레이어 하는 친구들이야. 독자를 이렇게 분류한 거예요? 그렇죠. 포스 멀티파이어는 정말 나랑 그러니까 이게 팀도 아니고 진짜 여기다가 이제 영향을 미치고 같이 이제 이게 이런 오디언스가 이제 후원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후원 모델은 정말 이렇게 지금 뭐 시간 짧아서 말을 못했지만 이제 패트리온이나 뭐 이런 데들은 이제 후원 모델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이거를 펀딩해서 클라우드 펀딩과 비슷한 거예요. 그 펀딩에서 취재를 해달라고 해서 그 취재 응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모델도 있어. 차라리 내가 조사를 보면 그런 거 예를 들어 유용한 분석 전문가다. 그러면 뭐 취재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유용한테 돈을 내면 너무 비윤리적이니까 그럼 이제 뭐 저서를 막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패트리온 같은 비슷해 개인한테 안 가고 당신들이 이제 취재비를 지원비를 이렇게 썼다 공개를 하고 그러면 훨씬 잘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사실 그게 그 한 방법이에요. 이게 그 유료화를 우리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양적으로 예를 들어 뭐 10,000원 내면 10개 보고 뭐 20,000원 내면 20개 보고 이렇게 뭐 장사하듯이 하는 게 저널리즘에는 맞지는 않을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소비하는 분들의 오디언스의 취미를 그 매체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겠네요. 그래서 마케팅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배워야 돼요. 오늘도 장시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봬요. 또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늘 저기 어디 협박해가지고 기사 이렇게 어디지 더 받으니까 많이 배워야 돼. 왜냐하면 근데 마케팅하게 할 것 같으면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일단 협박 한 번 하면 크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 말한 대로 뭐 투자들이 효과가 확실하니까 네, 기사 올려주고 어쩔 수 없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협박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협박 안 당하셔야 돼요. 그것도 그렇고 오늘- 이제 그 재계 물이 바뀌니까 이거 많이 바뀌었다면서요? 네, 엔간한 협박에서는 이제는 뭐 그냥 넘겨라. 진짜 주가나 그러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의 보신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잔챙이들은 그냥 웬만해서는 스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잘해요? 통역 없이도? 하버드 와서 영어 잘하지. 하버드 와서. 아 그런가? 지금도 잘하려나? 그러면은 훨씬 그래도 낫겠다. 응. 그래도 우리보단 잘하겠지. 아니 비교 집단이 너무 별로잖아. 우리는 아니, 안 되지. 우리가 평균적인 사람이 평균적인 사람. 평균하고 비교를 하지 누구랑 비교를 해. 아니 왜 이렇게 뻔뻔해지셨어?